자, 이번 시간에는요. 몸을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제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ancer, detox is the answer. 제 목소리가 독특한가 봐요. 원체 얌전해서.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예,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상고병의 원인도 보니까 범인이 누구였어요? 지방이 범인이었죠. 예, 이 해운대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도 고지혈증에서부터, 고콜레스테롤증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 그런데 식물성은 에르고스테롤이라 대개 콜레스테롤은 동물성에 비롯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지금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려면 어디서부터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부터 돌아가야 여러분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TM 조인트 트러블도 악관절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백혈병이거나 유방암이거나 난소암이거나 내장지방으로 뱃살이 두둑하게 나오신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 간암이거나 모든 병의 시작은 뭐냐면 5단계 해독부터 많은 이 만성질환자들을 다루는 데 가보면 독일이나 러시아 쪽에 가보면 5단계 해독이 필수죠. 예, 미국에서도 정통적으로 암 환자를 케어하는 데 가보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쪽의 핵심 포인트인 몸을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든 병을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병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독소 배출 방법 Cancer, detox is the answer. 해독이 답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독소 배출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1단계 해독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1단계 기생충부터 하죠? 예. 어이구,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1단계 해독은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대장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1단계 청소는 대장 청소.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과정을 빠뜨리지 말아라. 2단계 예, 여러분들 고기 반마리, 반점에, 한 입 아니고 반점에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유충만 1,500만 마리가 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기생충을 제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기생충 제거하면서 기생충이 바글바글 나와 있던 분들의 사례들, 그리고 3가지 약초로 뭐 블랙호드 오일이나 정향나무 오일 이런 3가지 약초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3번째 단계는요. 소개를 해드릴 거고 3번째는 간 청소죠. 예, 키드니 디톡스 신장 청소 들어가고 신장은 여과기인데 여과기가 망가져서 여과가 안 되면 필트레이션이 안 되면 다음에 4단계인 뭐가 안 돼요? 디톡스가 안 돼요. 해독이. 예, 그래서 지방간 수치, 간경화, 간염, 간암. 간은 뭐기 때문에 질병의 관문이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가기도 하는 통로, 나오기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간 건강은 여러분의 재발 전이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4번째 단계가 간 청소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5단계 해독이 마지막으로 혈액 청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차례차례 대장 청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대장근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뭐 쫙 나옵니다. 신장, 간. 자, 여러분의 장애가 있는 간을 청소하지 않고 혈액 청소부터 피만 맑게 되지도 않지만 간 청소를 하지 않고 혈액 청소부터 하려고 하면 그 독은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장기 안에 부유되겠죠. 따라서 혈액을 청소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청소해야 될까요? 간을 먼저 청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청소해야 돼요. 근데 많은 의료인들이 최근에 이제 간경화가 또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이 몇 분이 오셨었는데요. 이분들이 간 청소를 3번, 4번 하고 오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본인들은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그 해독은 간 청소 이전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염된 대장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혈액 청소 전에 간 청소를 해야 되고, 간 청소 전에 제1단계가 넘버 원이 대장을 청소합니다.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자, 대부분들의 미국인들의 패스트푸드 습관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산성 음식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이런 콜레스테롤 음식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드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장은 이미 독소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운이 없고 먹어도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내가 나고 눈이 충혈이 되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한 연예인 부부가요. 언젠가 제가 우연히 어디서 그 버스터미널에서 봤던가 그래요. 어떤 남자분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를 하려고 봤는데 입에서 냄새가 썩는 내가 나서 그 다음에 아내가 싫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아내와 헤어지기까지 된 그 동기를 얘기할 때 제가 에이구 안타까워라. 우리 집에 왔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는데.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대장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이 폐색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을 하루에 건강한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배변 작용이 하루에 3번 정도, 소변의 색깔이 물색처럼 맑아야 되고 대변도 바나나처럼 이렇게 청량이 되면서 둥둥 떠야 됩니다. 가라앉지 않고. 젖산 피루부산 독소가 많은 대변들은 이렇게 가라앉죠. 무거워요. 헤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대장을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제 해독을 하는 단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단계 해독 가운데 넘버 원이 바로 대장을 청소해야 되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예. 동물들은 고기를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어도 장이 직진형이기 때문에, 원통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장기는 대장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처럼 꼬불꼬불 산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서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독소에 있는 뭐 온갖 음식물 독소 쓰레기들, 특별히 고기나 생선, 우유, 계란에 많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있는 온갖 기생충들,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그 아주 미세한 기생충이, 이 코끼리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요만한 기생충이 이 번식을 할 때 이 다리통 하나가 코끼리 다리만 해집니다. 코끼리 몸통만 해지는 이 엘리펀트 기생충 같은 거에 감염이 됐을 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암 전문가들이 왜 많은 암 환자들에게 5단계 해독을 필수로 1년에 2차례 시키느냐면, 예,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이 그 암 전문가 분이 암 환자가 반드시 기생충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단톡방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한 입, 아니 반 입에 약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1,500마리가 넘는 이 기생충들이 득실득실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알벤다졸, 펜벤다졸, 이 짐승들이 먹는, 동물들이 먹는 기생충약을 먹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용은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생충 제거를 1년 내내 이 클락박스의 3가지 기생충 구충제 약을 먹는데도 바글바글 처음에 그 새끼 유충 알을 깐 애들 같은 참깨알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예,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 보낸 거 다들 있으시죠? 막 편충, 십이장충, 선충, 선모충균, 특별히 돼지고기, 육회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생충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생충들, 그래서 반드시 암 전문가들은 대장을 청소한 이후에 기생충 제거 과정을 생략하지 말아라. 순서대로 해야 세포 외피에서부터 차례 독소가 끄집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시려면 간 청소를 먼저 하고 기생충 신장 제거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여러분들이 333 또는 222, 3일째 오토파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장 청소하는 이런 그 해독제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하늘마을의 FCA 디톡스로 이제 대장을 청소하기도 해서 대장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클락 박사의 3가지 구충제 약으로 천연치료제 정향나무 오일, 블랙호두 오일, 이런 것들로 이제 기생충을 제거 40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신장에 있는 이 결석들,
예, 수산염이 많은 시금치 같은 거를 비롯해서 그렇다고 시금치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몸에 시스틴 칼슘 결석, 요로 결석, 시스틴 결석 같은 각종 신장에 있는 돌덩어리들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간이나 담낭에 있는 요 담석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간에도 무리를 일으키지만, 간은 질병의 관문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병이 들어가기도 하는 통로, 병이 나오기도 하는 통로, 병이 재발되기도 전이되기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간 청소 이후에 이제 실리마린을 계속 드시면서 간을 해독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레드클로바나 에시악티 같은 걸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요런 5단계 해독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자연치유 전문가들이 그리고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안전한 해독의 방법이 첫째, 넘버 원이 대장을 청소하고, 넘버 투가 기생충을 제거하고, 넘버 쓰리 키드니 디톡스, 신장을 청소하고, 넘버 포 여러분 간에 담낭에 덕지 축적되어 있는 담석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네 번째 과정이고, 요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셔서 검사하실 때 혈액을 현미경으로 여러분 혈액을 조금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덕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혈전 현상이 있는 그 혈액들이 벌써 2주, 3주 대장 청소 끝나고 나면 벌써 여러분 혈액이 다 깨끗해져서 콜레스테롤 수치, 혈액의 지질 농도, 혈액의 점도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수치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고혈압이든 고혈당이든 고지혈증이든 그리고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전립선암이든 모든 호르몬성 암과 고형암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에 가장 좋은 질병 회복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5단계 해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또 여러 이제 전문 기관에서 이미 5단계 해독을 여러 번 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해독의 단계들, 자연추에서 제1항암, 제2항암, 제100차 항암은 바로 화학적인 항암제, 겨자가스로 비롯되어 있는 그런 독가스적인 그런 화학적인 항암제가 아니라 바로 제1차 항암 해독시, 제2차 해독시, 제100차 해독시. 왜냐하면 암은 무엇이 답이니까? 해독이 답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넘버 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닥터 다렐 울프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죠.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 이 안에 이 썩는 애가 진동을 해요. 예,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대장이. 그래서 이 대장이 지금 폐색되어져 있는 분들은 대개 변을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이 정도로 보시는 분들은 장내 발암물질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바꾸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주 안전하게 배변 작용과 이뇨 작용이 원활해지면서 몸의 독소가 잘 배출되어지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넘버 원이 바로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소개되어지는 헨리 휠러 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이 좋으면 여러분들의 뇌가 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료진들이요, 질병의 85% 이상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여러분의 병든 대장에서부터, 직장에서, 결장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변비를 절대로 가벼운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이 줄줄 새는 증세, 장, 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섬유질, 옛날에는 3대 영양소 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었죠. 이제 5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들어가죠. 근데 7대 영양소, 가장 중요한 영양소 가운데 영양소는 대사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장이 폐색되어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과일과 채소, 그 다음에 오메가3와 6가 많은 필수 지방산에 있는 뭐냐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료진들은요, 대다수의 연구에서 대장, 특별히 결장과 직장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질병의 85%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유방암도, 대장암도, 간암도, 폐암도, 전립선암도,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특별히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대장과 결장, 직장의 장애가 대부분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대장의 이 기능에 장애가 오면 암이나 질병이라는 불길의 핵심적인 연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장기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예방할 수 없다. 난 유방암이니까 대장하고 상관없어. 난 전립선암이니까 대장하고 상관없어. 천만에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유방암을 고치기 위해서 유방을 절제하고 폐암을 고치기 위해서 소세포 일회사를 아무리 처방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병들고 지친 그 상태 그대로일 거예요. 만약 대장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켈록 박사님 아시죠? 존 하비 켈록 박사님은 켈로그 콘프레이크의 아버지입니다. 켈록 콘프레이크는 들어보셨죠? 예, 켈록 박사님의 하이드로 테라피도 유명하지만 켈록 박사의 콘프레이크 많이 유명하죠. 근데 요새는 콘프레이크가 좀 변질됐어요. 켈록 박사 당시의 콘프레이크는 좀 다릅니다. 자, 이게 왜 유명한지 아시죠? 왜 대장암 환자들이 켈록 박사의 콘프레이크로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이겁니다. 닥터 켈록 박사는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요. 대장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지이기 때문에 왕겨가 포함된 시리얼이 대장의 기능을 돕도록 만들었다. 특별히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환자들, 모든 암 환자들의 시작은 대장 청소인데 왕겨가 포함된 시리얼이 답인가? 자, 왕겨 어디에 있어요? 흰쌀에 있죠. 현미쌀에 있어요? 흰쌀에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IP6 피트산염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미쌀에 있을까요? 흰쌀에 있을까요? 예,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최근에 뼈 밀도를 높이고 뼈에 구멍이 나 있거나 골다공증, 골 조성증, 그다음에 그 본 네크로시스, 뼈가 괴사되거나 뼈에 암이 전이되거나 뼈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에게 IP6라는 피트산염을 제공했더니 뼈 밀도가 정상화돼요.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뇌졸중처럼 뇌혈관 질환이나 기능장애가 있을 때 거기에도 역시 IP6를 제공하니까 뇌혈관이 뻥 뚫려요. 예. 또 암 환자들에게 면역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IP6를 제공했더니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요. 자, 그렇다면 이 IP6라는 치료제 성분인 이 영양소는 음식에는 어디에 있냐면 자, 바로 왕겨가 포함된 시리얼처럼 어디에서부터 고안돼야 되냐면 IP6 피트산염은 음식으로 말하면 100% 현미에 있는 쌀룬, 밀룬, 콩, 예, 콩 속에 있는 레시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비타민 B1, B2, B3, B6, B12 다 뭐예요? B 콤플렉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어서? 쌀룬에, 밀룬에 뭐가 있어요? 햄프씨에, 아마씨에, 치아씨에 뭐가 있어요? 껍질 성분에. 예, 그래서 파킨슨과 같은 뇌 병변 환자들이 반드시 껍질을 도정하지 않은 채로 먹어야 도파민 분비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파킨슨 공부하실 때 배우셨던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주식이 뭐예요? 주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냥 중성지방 지수가 LDL, HDL 난리를 치죠.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왕겨가 포함된 시리얼에서 여러분은 딱 하고 아싸 하고 떠올라야 돼요. 뭐가? IP6 피트산염은 대장 건강에 지배적이구나. 그래서 암 환자들이 특별히 만성질환자들이 특별히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라고 하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인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주식으로 드셔야 되겠죠. 자, 그럼 뭘 드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대장 건강을 위해서 껍질이 살아있는 도정하지 않은 100% 현미 5분도 7분도도 효과가 미미하고 잡곡밥 저 잡곡밥 먹는데요 하고 자랑하시는데 흰쌀에서 거기서 거기고 당뇨 환자가 웬 보리밥? 보리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쌀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자, 그렇다면 뭐요? 100% 현미에 왕겨, 쌀룬, 밀룬, IP6, 피트산염이 살아있는
도정되지 않은 곡류를 그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바라 현미를 드시면 더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콩 속에 있는 레시틴뿐만 아니라 IP6가 햄프씨, 치아씨, 아마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의 레벨이 1대1에서 1대4 이하여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개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여러분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은 대개 뭐냐면 한 1대20, 1대40 이 정도로 레벨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 환자 전용으로, 당뇨 환자 전용으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밀키트 이 넘버 3가, 넘버 2가 뭐냐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안정되게 균형되게 잡아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필수 지방산. 지방산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에센셜, 필수가 붙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처음에 와서 검사해보면 리놀렌산, 리놀렉산 다 보면 아라키돈산, 지방산 수치가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암세포와 싸워 이기려면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적어도 1대1에서 1대4 이하여야 되는데 여러분 대개 동물성 식단을 하셨기 때문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거의 1대40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요. 육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1대80까지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존 하비 켈록 박사가 이 대장암을 청소하는데 대장 청소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해서 대장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유명한 서전이 외과 의사가 수술 메스보다 뭘로 환자를 고쳤냐면 콜린 캠벨 교수처럼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그분들은 이 메스로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이 대장을 어떻게 뻥 뚫고 어떻게 막힌 뇌혈관을 뻥 뚫었냐면 뭘로 뚫었어요? 원 다이어트로, 음식으로.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특별히 대장 건강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의 기본인데 여러분들은 껍질을 다 도정해낸 음식을 드시니까 그 껍질 속에 있는 IP6와 피트산염이 여러분의 이 대장을 건강하게 해서 대장이 폐색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흰쌀이 달달하고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다 흰쌀, 히밀가루, 흰설탕 이런 걸 드시면서 여러분 이제 위로를 얻으시죠. 유튜브에 보니까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현미밥 먹지 말라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현미밥 먹지 않는 이유를 그럴싸하게 대시는데 대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자, 그래서 존 하비 켈록 박사는 질병의 90%가 대장의 난펑션, 기능 이상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과언이 아니죠. 절대로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장기 중에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신장일까요? 간일까요? 대장일까요? 폐일까요? 장기 중에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 심장? 여기 답이 있는데. 대장은 말 그대로 넘버원이에요. 대장입니다. 대장은 모든 장기의 어머니이자 우리 신생아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장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네. 자, 왜냐하면 우리 온몸에 있는 독소들, 음식물 독소 쓰레기들을 적절하게 하수 처리할 수 없으면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시에 하수관이 막혔어요. 자, 이 하수도가 이제 역류해서 이 하수물이 가정이나 거리에 화장실에 안방 청소 깨끗하게 향수까지 뿌려놨는데 하수도물이 다 역류해요.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 인체 내 하부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장기의 독성 박테리아, 가스가 자주 차요. 온갖 독소들, 바이러스, 곰팡이, 해충이 있는 기생충이 바글바글한 웅덩이에서 숨을 쉬고 있고 이런 괴어있는 물과 썩은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대장을 오늘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울프 박사님이 이야기한 이야기처럼 암은 온몸이 썩는 병이고 특별히 대장부터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울프 박사는 우리는 썩었습니다. 아우, 갑자기 슬프죠. 썩었다니. 자, 그래서 대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실 거예요. 자, 이제 대장이 나옵니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의 온갖 똥덩어리 독소들이 자, 암은요 막 이상한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암은 쉽게 생각하시면 똥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출되지 않은 음식물 이 독소와 젖산, 피루부산, 각종 기생충들
예, 각종 신장의 결석들, 그리고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들, 이런 것들이 음식물 독소인 젖산, 필부산하고 점점 쌓여서 해독이 되지 않으면 상행결장에 축척이 되고, 횡행결장에 축척이 되고, 하행결장에 이렇게 이 신석처럼 신장에 있는 돌처럼 이렇게 점점 축적돼서 예, 요관을 통해서 나오면 방광까지 염증이 생기면서 요로 감염이 되기도 하고, 신석증으로, 담석증으로 여러 가지 병명의 형태가 각각 축적되어 있는 기관마다 병의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도, 직장암도, 유방암도, 폐암도, 방광암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5단계 해독 가운데 첫 번째 넘버원이 여러분의 썩어 있는 대장부터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더럽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암과 사망률은 더 증가되고 있죠. 자, 미국 건강보험기관에 의하면 90%의 미국인들이 대장에 장애가 있다. 사실 제가요 29년째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여러분의 데이터가, 여러분들을 검사한 데이터가 저희가 수많이 제가 논문을 쓸 때 참고하려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왔을 때 혈액의 모양들, 적혀고 분포도, 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이제 장기 상태, 대장 폐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예, 신장에 얼마나 요산 수치, 빌리루빈 수치, 단백뇨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간과 담낭의 지방간 수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축적이 되고 있고 간 해독이 잘 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제가 29년 동안 대장 장애가 없는 분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아미노산 수치가 트립토판 수치가 낮은 분, 정상인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육식이 다 과다해서 동물성 단백질 축적이 온몸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왜 골다공이 오는지 아세요? 단백질이 우리가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10% 이상 되면 예, 뼈에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골다공 기미가 보인다고 하니까 자꾸 사골국물 사다가 먹고 또 우유 맨날 2개씩 대먹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자, 많은 분들의 이 질병의 원인은 90% 이상이 대장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뼈까지 전이되어 있거나 또는 유방암이거나 또는 폐암이거나 또는 고지혈증이 있다면 모든 범인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자,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뇌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입구자 생긴 병이 뭐다? 예, 그래서 병이 났을 때는 원인이 뭔지를 진단하셔야지 증세만 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레디컬 리미션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려면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유방암도, 폐암도, 간암도, 신장암도, 고지혈증도, 당뇨병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몸을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서 설명하듯이 5단계 해독 가운데 넘버1이 대장 청소부터 모두가 다 필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자, 2부에서 관장하는 거 나오지만 0세에서 3세도. 예. 자, 그래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이 꽉 배설물로 온갖 음식물 독소들로 꽉 차 있으면 예, 질병의 시작이 변비, 치질, 개실염, 궤양성 대장염에서 대장암으로 그리고 많은 이름만 병명만 다를 뿐이지 대장의 독소가 꽉 차 있으면 대장암, 신장의 독소가 꽉 차이면 예, 신장암, 간의 독소가 꽉 차이면 간암. 예. 부위별로 이름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원인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1이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소개되는 리차드 슐츠 박사님이 나오는데 리차드 슐츠 박사님은 대장 청소의 아마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대장 청소하는 여러 가지 디톡스제들이 있는데 자, 슐츠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프로그램의 시작은 먼저 여러분의 대장을 비워서 조화를 맞춰주고 유산균과 예,
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잘 맞춰서 깨끗하게 하고 자극을 주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슐츠 박사의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 3단계를 좀 살펴보자면 첫째는 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위암, 식도암 환자분들은 위를 절제하고 오시면 대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8번 정도 조금씩 간식으로 조금씩 드세요. 물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장기가 이제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장을 규칙적으로 일식에 장 운동 한 번 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위장은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하루에 8번, 10번 아주 계속적인 간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간도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여과도 못 시키고 간에서 해독도 못하고 문제는 대장이 폐색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대장은 일식에 장 운동 한 번, 완전히 아침에 과식을 하셨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침에 과식을 하셨으면 점심엔 차라리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화되기 이전에 먹는 음식은 다 독소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으시죠. 아침에 과식하고 점심에 떡 나왔네, 짜장면 나왔네, 콩고기 나왔네. 절제하는 힘 짜이나 어디로 갔을까? 과일식 어디로 갔을까? 먹고 보자 이렇게 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일식에 장 운동 한 번 완전히 소화되고 난 뒤에 다음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의 대장에 이렇게 썩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병든 이유는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장에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 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의 이 접히고 굽어진 요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독소들, 신장의 돌들, 간의 돌들, 그다음에 온갖 기생충들, 이런 모든 독소들을 이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에 있는 각종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자, 배 좀 한 번만 잡아보세요. 자, 예수님을 하도 사랑하셔서 탄생지인 배둘레 햄을 즐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배에 둘레 햄이 있는 분들. 저도 좀 있네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하루 종일 상담하고 뭐 밀키트 만들고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도 저녁 때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마른 비만이 무섭죠. 이 마른 분들이요, 내장 지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근데 앉은 자리에서 뱃살 한번 좀 만져보실까요? 자, 뱃살이 안 잡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요게 바로 대장에 다 염증을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장에 접히고 굽어진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쌓여있는 각종 독소와 악취가 나는 이 쓰레기를 제거해야 돼요. 참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들은 자기가 암에 걸리면 거의 다 닥터 거슨 테라피를 합니다. 그래서 관장을 하루에 3번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관장 계속하면 자연 배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예뻐지지 않으면 화장하지 말으셔야지. 자연적으로 셀프 클리닝 안 되면 청소하지 말으셔야지. 청소 1년에 한 번 하세요? 청소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집에 저 놀러 안 갑니다. 자, 청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집안 청소 매일 하시죠? 화장? 매일 하시죠? 근데 왜 대장 청소는 매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 외부보다 더 중요한 건 몸 내부예요. 근데 왜 대장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병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있는 모든 독소들, 쓰레기들을 매일매일 제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연중행사 하는 것과 월중행사, 달중행사가 아니래요. 보니까 매일매일 대장을 청소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 섬유질 식사를 해서 그 섬유질이 들어가서 대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세미 같은 질긴 섬유질이 다 씻어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암 환자들은 대장 폐색이 심하기 때문에 저도 관장에 7년째입니다. 제가 아는 의료인들은 여기 1년에 2차례씩 꼭 오시는데 이분들은 병원에 있을 때 빼고는 하루에 거의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관장들을 해요. 그래서 왜 장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 청소는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 폐색이요, 이미 여러분의 사신 날수만큼, 내가 54세다? 그러면 54년 동안 여러분의 대장이 차곡차곡 썩어 있어요. 예, 그래서 대장 폐색을 한 달 만에 뚫어달라고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개 하늘마을 오시면 한 달 만에 거의 대장이 333, 내일 제가 소개해드리는 FCA 디톡스를 하시면서 프루트 다이어트, 그 다음에 케어 다이어트, 그 다음에 엔티 캔서, 과일식, 보식, 항암식, 333으로 3일째 오토파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대장 폐색에 뚫려 있어요. 그러지 않고 30년, 40년, 50년 내가 산 날술만큼 꼬박꼬박 새끼는 아낌없이 챙겨 드시는데도 한 번도 해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장이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단계 해독이 1년에 2차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매일매일 대장을 청소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자, 아직도 대장 청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세요? 자연 배변이 안 돼요. 아직도 대장 폐색이 잘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자연 배변이 될 때까지, 자연 배변이 잘 되는 저도 계속 이 관장으로 장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장 청소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실 건데요. 자, 이 슐츠 박사님은 20년 의료 경험을 통해서 관절염이든 좌창이든 다중화학물 민감성이든 모든 암이든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단 2주간의 장 청소로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제가 이제 그 하늘마을 대장 청소 방법을 가장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뭐 슐츠 박사님이나 이런 그 장 청소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하늘마을 디톡스 프로그램은 제가 29년 동안 해보니까 가장 안전하게 대장 폐색이 쫙 뚫리면서 대장만 청소가 되는 게 아니라 기생충도 신장도 간도 어느 정도 해독이 되어서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단계 해독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독소를 해독할 수 있겠죠. 자, 현재 가장 좋은 장 청소 방법은 바로 슐츠 박사가 고안한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슐츠 박사나 이런 이제 대장 키드니 디톡스 프로그램이 대장 디톡스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토어가 제 밀키트부터 시작해서 하늘마을 그 천연 아로마 샴푸 비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천연 치료제, 저희가 이제 닥터 베지하고 조인하면서 베지 닥터들하고 조인하면서요. 예, 그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함께 개발한 제품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5단계 해도 박종기 원장님과 이제 그 닥터 베지 팀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치유 제품들이 좀 들어올 거예요. 예, 그때 이제 5단계 해도 이런 디톡스 프로그램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자, 슐츠 박사의 대장 해독 방법은 이제 요걸 미국이나 뭐 지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인테스티널 콜렉티브 포뮬라라고 하는 넘버 1과 넘버 2를 활용하셔서 이 www.herb.com을 활용하셔서 대장 청소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늘마을 애독자분들, 구독자들은 이 하늘마을 대장 청소 방법이 뭔지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제가 다시 한번 하늘마을 FCA 디톡스로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대개 2주에서 4주 정도 청소하면 건강 회복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 안 보이시나 보네? 이게 안 보이시는구나. 맞으세요, 틀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 청소는? 예, 대장 청소는 목욕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목욕 예, 그 연중 행사, 달중 행사 매일매일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장 청소와 함께 마지막으로 샥 배출해내는 게 관장이죠. 그래서 제가 2부에서 관장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슐츠 박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 건강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소화기관을 매일 every day 매일 잊지 마세요. 자꾸 일주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1년에 2차례만 대장 청소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의 대장은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고 계속 저한테 관장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대장 청소해요? 그러면 이게 귀찮고 힘드시면 화장도 하지 마셔야지. 예, 몸도 씻지 마셔야지.
왜 몸 외부는 매일 세척하면서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청소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시겠는데요. 예. 아름다운 여자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이 화장실 갔다 오고 나오면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겠죠. 누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아갖고 겨자가스 막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란 2개 먹고 화장실 가시면 어때요? 냄새가 향기롭죠. 그런 대장이 지금 이 썩어가고 있는 대장입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관리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재발되지 않고 전이 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하고 나니까 여러분 저 빨간 건물에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시처럼 여러분들이 내 청춘 돌리도 하더니 돌려받아가지고 나가실 때는 더 이상 김숙란 여사가 아니고 예, 왜 제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영해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영해지시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장을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청소하는 거. 목표는 대장을 재생하고 유지하게 되면 모든 질병의 관문인 이 대장과 간이 깨끗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재발될까봐 전이 될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장 청소를 했다면 아마도 한 달간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장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식사 안 하는 백설공주들이 아니시잖아요. 예, 공주님들이라 한 끼 입만 먹고 물만 먹고 이슬만 먹고 사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너무 예쁜 여자 보면 이슬만 먹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대장이 썩는 냄새가 나면 기절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대장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대장이 하수도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대장 청소의 이 베네핏을 보시면 대장이 굉장히 세상에서 최고의 대장 청소 방법이라고 슐츠 박사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대장 청소를 해주면 뭐가 좋냐면 이 대장, 결장, 직장에 뭡니까 머스큘라 무브먼트 이 근육이 그 대장 운동이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대장을 한번 탁 치고 자극을 해요. 스티뮬레이트 그리고 스트렝트 아주 대장이 건강해지고 강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장을 청소해서 해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건강에 독소를 배출해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 안전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슐츠 박사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제 내일 소개해드리는 하늘마을 대장 청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심은 장을 청소하고 다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대장을 관리해야 돼요. 자, 우리는 대장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유익한 박테리아, 미생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밤낮 그 유산균 맨날 드시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은 우유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소화기관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익균이 없이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화학물질 그리고 수돗물 수돗물은 되게 경수라서 신장의 결석을 많이 유발하죠. 하늘마을 물이 상당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수도 배관이 다 알카리수와 수소수로 배관을 까느라고 꽤 많은 이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걸로 pH 균형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려면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갑자기 여행 가셔가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숯을 가지고 다니셔서 물이 바뀔 때마다 여행지 갈 때, 선교지 갈 때마다 차코를 들고 다니셔서 물에다가 이걸 넣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수돗물에 있는 경수들이 여러분 신장 기능과 대장에 이제 그 유익균들을 죽이고 불량한 식사가 사실 가장 큰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항생제나 여러 가지 독소들로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들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대장 건강을 위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생물이 살아있는 토양은 모든 유익한 박테리아가 가장 잘 집적이 된 것인데 건강한 소화기관의 재건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의 생리학을 연구하라고 할 때 위장과 소장, 담낭이 막히는 이유는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장이 건강하고 건강한 배변인 하루에 3번 정도 건강한 배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알맞게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대장이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소화기관의 황금률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소화기관의 황금률 뭘까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 드셔야 되죠.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물 배합에 대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 먹으래요? 섞지 말래요? 소화기관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담도암, 담낭암 왜 원인조차 모르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 먹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기를 드시면서 뭐하고 먹어요? 감자하고 같이 먹거나 밥을 같이 먹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궁합이죠. 그래서 하늘마을 오셔서 식사해 보니까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드시죠? 어떻게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아마 시조 박사의 그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식사법 넘버 3 방법 아시죠? 또 그 하버드 대학 허버트 M 쉘톤 박사님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제 1번은 뭐부터 먹는다? 채소부터 먼저 먹는다. 넘버 2는 그 다음에 뭐 드시죠? 김치 먹어요? 자, 뭐 드세요? 넘버 2 단백질을 먹는다. 3번은 탄수화물 뭐 드세요? 그래서 밥을 같이 드세요? 따로 드세요? 예, 새들에게 가서 올바른 음식 배합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 새들은 날다가 추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배합의 이 지혜가 뛰어나서 한 끼니에 나다를 먹었다면 다른 끼니에 벌거지를 먹어요. 다시 말하면 한 끼니에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다른 끼니에 단백질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의 황금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 먹지 말아라. 예외가 있는데 콩단백질과 곡식단백질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밥에다 콩 넣으시잖아요. 밥 탄수화물이에요. 콩 단백질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콩과 곡식의 비율은 이상적입니다. 그 이외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배합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도 먹어야 되겠고 밥도 먹어야 되겠고 밥 한 숟갈 고기 한 숟갈 말고 육류는 단백질 효소를 필요로 하고 프로테아제가 필요하겠죠. 감자는 탄수화물 효소를 필요하니까 어때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투입이 되면 상호 간의 중화작용을 일으키고 음식을 마침내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장이 썩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소화기관의 비율이 맞지 않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마구마구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입맛 땡기는 대로 먹는 거지. 다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거 배워보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부모님들이 어릴 때 피아노도 열심히 가르치고 산수 학원에도 열심히 배우지만 정작 내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생명에 관한 이런 좋은 음식물 배합법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난 다음에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암이 내게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뭐냐면 음식물 배합법에 대한 지혜를 비로소 배우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학문은요. 여러분이 박사학위 몇 개 있고 논문을 몇 개를 쓰셔도 이거 모르면 생명을 얻는 지혜를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공하고 노 교수님이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교수님이 이제 사공이 노를 계속 짓는데 이제 교수님이 사공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공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젓고 있는데 교수님이 당신은 인문학에 관한 톨스토이에 대해서 아는가? 그랬더니 사공이 열심히 노주면서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제 구박을 했어요. 또 한참 가다가 당신은 저 천문학에 대한 지혜를 아는가 했더니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막 구박을 했어요. 갑자기 우르릉 쾅쾅하고 막 비가 쏟아져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사공이 때 한 방 먹입니다. 교수님 노젓는 지혜를 아십니까? 모르는데 빠져 죽으세요. 생명에 관한 지혜를 모르면요 학위가 몇 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이 여러 가지 의대치대 아무리 공부해도 내 이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지혜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 20채 있는 여사님, 제가 잊을 수 없는 여사님. 아들도 의사 만들어놨는데
예, 자기는 산소 호흡기 끼고 죽기 전에 저를 꼭 보고 싶다 그러셔서 여기 오셔서 저와 이제 한두 달 같이 계셨던 그 여사님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공로와 업적을 쌓으셨어도 건강에 관한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음식물 배합법, 특별히 소화기관의 황금률,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배합은 최악의 궁합, 이혼하는 궁합이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